그 다음에 이 죽음이 끝나게 되면, 죽음의 장면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이 피터의 재판날이라고 하는 기법을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이 피터스 저지스 데이라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이 기법은 중앙에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재판관이 이제 앉아 있게 되고 이쪽에 검사가 앉아 있게 되고 이쪽에는 이제 변호사가 앉게 돼요. 변호사. 그래갖고 이제 장면이 시작이 되면 재판관이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거죠. 본 재판관은 피고 누구누구에 대한 그 재판을 시작하겠다. 먼저 검사가 논고를 시작하시죠. 그래요. 근데 검사는 뭐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고서 그런 것도 일종의 죄악이죠. 그래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벌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 보고 변론을 하라 그래요. 그 오죽하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겠느냐. 뭐 이러고 이제 변론을 한참 합니다. 그 이제 변론을 듣고 나면 재판관이 주인공한테 자, 그럼 네가 최후 변론을 해봐라. 자기 스스로. 그럼 자기의 이제 입장을 이제 변론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재판관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주인공하고 재판관하고 둘이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재판관 쪽으로 가고 재판관이 주인공 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재판관이 된 주인공이 자기한테 이제 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형을 내리질 않게 되죠. 자기가 자기한테 형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네가 속세에 가서 더 열심히 살다가 와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재판 결과가 이제 흔히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의자 기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비의자가 있는데 이 비의자 기법은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아주 잘 사용이 되는 그런 기법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또 연상을 유발시키거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느낌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보조자가 없을 경우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보조자하고는 같이 연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비의자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비의자 기법은 굉장히 유용해요. 주인공 보고, 자,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으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셜 아톰 중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자기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빈 의자에 누구를 앉히고 싶습니까? 그 누구를 앉히고 싶다. 자, 그럼 앉혀라. 그래갖고 이제 앉힌 다음에 그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그때 보조자를 앉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의자 속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기법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빈 의자 기법은 굉장히 아주 이것도 훌륭하게 잘 그 사이코드라마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 의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여기는 자기가 어떤 빈 의자에 올라서게 되면 어떤 높은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영장으로 떨어지는 다이빙 때도 될 수 있고, 재판관의 의자 아니면 죄수의 의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이 빈 의자는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등 뒤 기법이 있습니다. 이 등 뒤 기법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그 주인공이 자신과 자기 행동에 대한 지각을 이제 명백히 이제 해주는 그런 기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돌려서 이제 앉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객석에다 등을 돌리고 이제 앉게 됩니다. 그러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앉은 저에 대해서 이 칭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칭찬을 다 듣고 난 후에 어떤 것을 주인공이 깨닫냐 하면, 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하지 않는구나. 내가 남들을 오해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부분 이 소극적이고 이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하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저기서 웅성웅성 대는데 혹시 나를 갖다 조롱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생활을 아주 위축돼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좋은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학교마다 이제 어떤 그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서클이. 거기에 새롭게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럽죠.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등을 돌리고 앉게 하고, 우리는 너를 굉장히 환영한다. 너는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칭찬을 통해서 해줌으로써 그 남을 의식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피해의식, 이런 것을 감소시켜주고 치료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기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 기법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정상인들은 하루에 이제 한 8개에서 10가지 꿈을 꾸지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사이코 드라마나 소시오 드라마를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술 가게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학생들하고는 굉장히 재밌게, 청소년들하고는 재밌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매직 샵인데, 마술 가게. 이것은 마술 가게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오늘 내가 마술 가게를 엽니다. 우리 마술 가게에는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뭐든지 다 있다,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사랑이 있고, 사랑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부모님과 사랑, 또는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 또 종교적인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또 환희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혐오적인 거. 그래서 이쪽엔 분노도 있고, 뭐 증오도 있고, 그 다음에 적개심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이제 이 마술 가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게는 이제 주인하고, 마술 가게 주인하고, 마술 가게 직원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주인하고 이제 직원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술 가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술 가게에 오셔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게 장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갖고 가는 대신에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놔야 된다, 이게. 물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갖고 가는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놔서
그 무게를 주인하고 직원이 다뤄요. 다뤄서 아 이게 비슷하다 했을 때 물건을 바꿔주게 돼요. 그런데 주인이나 직원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놓은 물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라 그럽니다. 설명. 그러면 손님이 와서 내게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사랑을 내놓고 뭐 행복을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나한테 왜 중요하냐를 이제 막 설명을 하게 돼요. 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것이 이 손님은 자기가 내놓으려고 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잘못된 현실 판단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현실 판단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행복보다는 내가 지금 버리려고 했던 사랑이 나한테는 더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판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게 훌륭한 기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을 이제 자기가 원해서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주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을 갖고 가고 당신이 사랑을 맺겠는데 언제든지 당신이 맺긴 사랑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도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다 하는 그 여운을 남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갖고 간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재미있게 그 학생들하고 이 마술 가게를 함으로써 그 학생들한테 현실에 대한 올바른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버리려고 했던 것이 나한테 더 소중한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기법 중에 또 하나가 그 대리 역할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 역할 기법.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다가 점차적으로 자기 문제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것이 이제 대리 역할 기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법이 그 상징적 거리 기법이 있어요. 거리 기법. 이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자신의 역할과는 아주 다른 것을 연기하다가 점점점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그 기법을 이제 만들어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것은 그 어린아이들, 아동들한테 이런 기법이 유용하고 특히 이 결손 가정이 있는 경우, 결손 가정의 아이들인 경우에 이게 유용하다 그래요. 결손 가정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가정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길 싫어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기법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자기의 문제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황극이라 그래서 시츄에이션 드라마가 되겠죠. 어떤 상황을 이제 선생님이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하철이다. 지하철에서 노약자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 다른 청소년들이 앉아 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인데 그걸 한번 해보자.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상황을 하나 주지요. 또 하나는 가치극이 있어요. 가치극. 이건 액쇼 드라마라고 그래요. 액쇼 드라마. 자꾸만 이제 가치관, 어떤 윤리, 도덕, 이게 이제 자꾸만 이제 해이해지죠.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액쇼 드라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황을 정해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전통적인
그런 문화가 왜 자꾸만 무너지고 있을까? 왜 학생들이 학교 교정에서 아니면 복도에서 선생님들을 보고 왜 인사를 안 하고 왜 고개를 외면하면서 왜 갈까? 바로 이런 상황들을 풀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서 잘못된 그런 도덕,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올바르게 잡아주는데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정신 지연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멘탈 리타디드 된 학생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 사이코드라마나 소시오드라마가 행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이코드라마는 언어도 사용하지만 또 하나는 이 행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런 극을 이 사이코드라마나 또는 소시오드라마나 또는 역할 드라마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즉 여지껏 이제 몇 가지 기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혼란을 가지시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끝으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 사이코 드라마. 이거는 바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주인공 중심체라 그랬죠. 주인공 중심체. 프로타고니스트 센터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병원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는데 이걸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시오 드라마가 있어요. 이 소시오 드라마는 우리가 사회극이라고 불러요. 사회극. 이 소시오 드라마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집단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집단의 문제.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서 이걸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집단. 학교는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시하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내놔봐라. 갖고 내놓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자, 그 해결책도 너희들이 내놔봐. 그래갖고 이끌어가는 게 이게 바로 사회극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할 수가 있죠. 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한 단계 이제 내려가서 유아원인 아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하고 볼 때는 이제 역할놀이가 되는 거예요. 역할놀이. 이것은 역할놀이. 이것은 어떤 깊이 어떤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그 아이들한테 역할을 줘가지고 그 역할을 그냥 즐겁게 연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을 이 놀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거 다음에 그 다음에 소시오 드라마, 집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이코 드라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혼란이 이제 없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개개인이 언어에는 그러니까 말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건 언어의 제한성 때문에 그러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 연극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 또 하나는 자신만의 어떤 고통, 비밀, 수치스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서 아무한테도 표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내용물들을 바로 그런 사이코 드라마나 소시오 드라마나 또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시킴으로써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건강한 원래 자신의 인격체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오해를 풀고 화해를 통해서
남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기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또 사이코드라마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